네, 지금부터는 시황 리얼 코멘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수와 수급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 유지를 하다가 3,200선을 넘어서게 됐네요. 빠르게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63% 올라 3,202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7% 큰 움직임 없이 약보합권입니다. 1,012.6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시 반을 기점으로 매수세로 전환이 된 후 꾸준하게 매수 규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지수 3,200포인트를 다시 찍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9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물이 상당히 크네요. 2,250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시면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45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609억 원, 기관 쪽에서는 물량 줄어들고 있네요. 50억 원대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더불어 오늘의 특징주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의 곽용훈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방향성을 살짝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민수 대표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액면 분할을 하고 이제 거래 재개가 된 카카오에 모든 시장의 기운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주의 기운이 아니고요. 네. 카카오는 일단 오늘 어제 친구랑 내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카카오 오늘 액면 분할하고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네. 저는 내릴 것이다. 그 친구는 오를 것이다. 근데 졌네요. 대표님. 졌습니다. 밥 사야 됩니다, 지금. 근데 카카오를 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친구는 카카오를 갖고 있고 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갈리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없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닌데 보통 액면 분할을 한다고 그래서 나오는 효과를 봤을 때 지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모두 다 액면 분할하고 반짝했다가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은 높은데 주가는 못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가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의견은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 한 1년 전부터 보유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굳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모멘텀은 약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액면 분할 이후로 카카오의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시장의 화두였고 염정 팀장님, 모르겠어요. 오늘 장 초반에 액면 분할 후에 이제 카카오를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나 거래 재개되면 사야지 하고 오늘 시초가에 이렇게 뜨는 거 보고 또 못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의견만 드렸었는데 다행히 알죠. 다행히 이제 그게 잘 반영이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요. 카카오 항상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우리 액면 분할 직전에 한 50만 원대 관망 계속했었죠. 한 10영업일 정도 관망하다가 52만, 53만 원까지 좀 뜰 것 같다가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약 한 20% 가까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이 12만 원대는 약 1년 전 가격인데요. 이제 액면 분할 5분의 1을 했다고 생각하면 5배 올랐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카카오에 대한 액면 분할 후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만 해도 또 카카오에 대한 호재가 막 쏟아지면서 오늘 그 영향이 더 미친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 저도 이제 김 대표님하고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제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 심해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까지 나온 호재들 외에도 또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해서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빠르게 좀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카카오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 부분이 있죠. 카카오가 그 카카오페이 증권을 인수하면서 지금 라이센스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리테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카카오 증권이 만약에 다시 증권에 대한 그 기대치까지 여기서 더해진다면 전 카카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카카오의 목표 주가 있으세요, 팀장님? 저는 이제 카카오를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가는 카카오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영 부장님 회사 소속이 좀 바뀌었나 봐요. 네. 명칭만. 네, 사명이 바뀌었나 봐요. 네. 주식회사 각부장. 네. 주식 연구하는 회사. 네. 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네. 미리 체크는 못했는데 네. 직접 소개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요? 주식회사 각부장? 네. 주식을 네. 공부하는 제가 또 닉네임이 곽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 곽부장 하다 보니까 중간에 회사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회사 곽부장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전망과 함께 오늘 시장 포인트 들어볼게요, 곽 부장님. 네. 좋게 봅니다. 좋게 네. 보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목표가 이런 부분은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치 변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성장성이나 실적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좀 목이 좀 찼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오늘 액분 거래 재개 이 부분은 뉴스 오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액분 전에 매수하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포인트라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일단 축소를 하셨다가 주가 흐름을 한 2, 3일 정도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셨다가 다시 비중을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회사의 상장권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 2분기도 1분기 대비해서 증가죠. 현재로서는 1분기보다 2분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네. 실적적인 측면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 얘기를 삼으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과거의 메커니즘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매도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로 저희가 시황 얘기를 먼저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홈입니다. 인적 분할로 주가 날개 달까요? 네, 현재 주가 2%대 상승하며 3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드디어 SK텔레콤 둘로 쪼개 지배구조 개편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하며 SK텔레콤의 주가 많이 오른 부분이 일단은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증권사 리포트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입니다. 분할의 목적을 이해하자라는 제목인데요. 합병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고 URCT 자산을 보유한 지주 회사로 재편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대비해서 이제 전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오늘 3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번에 분할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또 김민수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네. SK텔레콤을 보면서 1차로 한 3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오늘 딱 찍었네요. 이제 다 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랜 수고원이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바라봤던 특히 SK그룹 쪽에서 텔레콤이 이렇게 변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이것저것 다 떠나서 외국인들 매수세 끊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매수세가 끊일 때까지를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중간 지수 회사가 생겨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는 SK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네. 좀 더 여러 가지 실적이나 어떤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두 번째는
자회사들이죠.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충분히 이제 IPO가 나와서 아마 갖고 있는 자회사들 다 상장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SK가 꿈꾸는 또 하나가 투자형 지주회사라는 관점들을 또 하나 계속 실현시킬 것 같은데 하나 여기서 의문이 SK와 이제 SK텔레콤이 분할돼서 나오는 이제 지주사죠. 이게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근데 합병 당분간은 없나 봐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당분간입니다. 네. 네. 근데 아마 합병할 것 같습니다. 해야 이제 완전한 SK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많이 낮아지게 되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지주회사 SK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쪽이 포인트인데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지주사 종목들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주사 종목들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제 합병이 없다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오늘 SK 주가는 조금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해서 바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오늘 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별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은 곽용 부장님 전체적으로 최근 또 통신주들의 흐름은 시장에서 어떤지 봐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통신주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SK텔레콤의 이벤트에 의해서 중간 지주사로서의 전환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SK텔레콤 주목하셔야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사이드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통신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과거에 지금 이제 인프라, 5G 인프라가 계속해서 구축이 이제 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다 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마지막 수혜 회사는 통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과 LG U+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 U+, 최근에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적 단에서 본다 하더라도 1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괜찮고요. 그리고 2분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좋으면요.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시장 뷰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이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으로 SK텔레콤 딱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요? 네, 매경 말고 다른 곳에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카메라로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자 SK텔레콤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 가치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 가치 상승 어떻게 나오냐면 자사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SK텔레콤이 요번에 발표하기 전에 작년 말에 자사주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최소한 주가를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해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한 차례 올린 것은 SK 지주사와 SKT 투자사와의 합병 이슈까지 보태져서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은 그에 대한 눌림은 어제로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다시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 SK 일단 제껴놓고 SK텔레콤 집중하자라고 보는 거죠. 그럼 SK텔레콤이 회사 인적 분할해서 추후에 또 물적 분할해가지고 자회사 상장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회사들의 IPO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충분하다, 업사이드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웰크론 한택입니다. 리튬 공장 짓는답니다.
네, 주가 8%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4,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전남 광양시에 리튬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웰크론 한택의 주가가 일단은 뭐 어제 오늘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 팀장님,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일단 매도입니다. 네. 예, 웰크론한테 이 설비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포스코가 짓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의 광양에다가 이제 4만 3천 톤 규모의 광성 리튬 추출 공장 투자 사업을 이제 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에 이제 웰크론한택이 움직이는데 이 웰크론한택은 2016년도부터 포스코에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하는 이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한다. 한마디로 포스코는 공장을 짓고 웰크론한택은 이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장비냐고 하면은 2차 전지의 원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의 그 비용 원가 절감이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만큼 동사의 설비 장비 자체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비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제 포스코와 연계성 때문에 온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웰크론 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뜯어보면은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좀 적자였다가 2020년에 흑자 전환을 시작을 했고요. 웰크론 한택의 전반적인 그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라는 회사인데 여기 한 70%가 플랜트 종합건설 그리고 이 에너지 절감 관련된 설비는 약 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포스코가 공장을 건설을 하고 아직 설비 투자에 대한 뭐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뉴스만으로 네. 급등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뭐 장비 수주라든지 공시가 나올 경우 다시 한번 세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차라리 지금 웰크론 한택보다는 당연히 포스코나 포스코 당사자인? 케미칼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면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 한택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오늘 포스코도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특징주 이어갈게요. 네, 아이진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모멘텀이네요. 네,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22% 넘게 올라 2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임상 일상에서 뭐 유효성을 나타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배경이 되고 있는데 곽영 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이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상포진 예방 백신 임상 일상에 대한 스토리가 좀 나와 있긴 하죠. 더불어서 메신저 RNA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 성공 기대감 이런 부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좀 흐름을 좀 잡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2%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매수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사시는 건 설마 아니시겠죠. 그죠? 조금 빠졌을 때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략하시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제 상방향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눌렀을 때 공략하시는 게 맞고 네. 지금 현재 수급적인 요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간 거의 시총 대비해서 1.59% 정도 매수를 했어요. 한 중기 기준에서 한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최근 일주일간만, 5일간만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진 같은 경우에 뭐 내용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럼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28,9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 투자가들의 그 가격대가 좀 중요한 거니까 괴리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일간의 기관 투자가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26,67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28,850원이니 괴리가 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하되 좀 눌렀을 때 공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RNA 메신저 RNA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존슨앤드존슨, 얀센이 사용 중지 공고인 상황에서 최근에 또 모더나 주가 흐름이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좋고 ST팜도 지금 가파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mRNA 관련주들이 다시 또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장님?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메신저 RNA에 대해서 ST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맞아요. 예, 그럼 글로벌 뭐 LNP 기술 확보로 국내 유일의 메신저 RNA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다고 ST팜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바로 기회다라고 했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RNA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ST팜만 주목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진과 함께 mRNA 관련주들 얘기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 좀 확인해 볼게요. 네, LG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왜일까요? 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14%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8%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며 1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 회사들 중에 LG가 최근 그리고 오늘 유독 왜 강한 건지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LG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네. 그 분할 모멘텀이 있죠. 예, 그걸 계산을 쭉 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SK 팔고 LG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SK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약간 좀 공짜로 주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4월 말일에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 5월 27일 날 이제 재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LG가 LX와 그룹이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분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100주를 만약에 LG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5월 27일 날 재상장되는 게 LG가 91주가 나오고요. LX가 44주가 나옵니다. 맞죠? 네. 예. 헷갈립니다. 아, 염정 팀장님 잘 아시나 봐요. 네, 전문이십니다. 어제 계산해봤습니다. 네. 그 유튜브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 얘기 듣고 염정 팀장님 바로. 얘기 또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9주가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LX 44주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데에 따른 메리트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니다 싶어서 LG 쪽으로 바꿔 갔는데요. 게다가 또 지주회사 관련된 쪽으로 최근에 주력 지주회사들 다 자회사들이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분 가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주회사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효성도 괜찮다. 효성도 지금 자회사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지분 가치 낮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주가는 못 가도 관심은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사면 이제 LX까지 온다. 따라오는 거죠. 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염정 팀장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LG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비율은 0.99 대 뭐 0.85 돼서 계산을 해보니 100주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LG의 주식은 91주, LX는 44주인데 이 44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LX가 인적 분할과 동시에 5대 1로 액면 분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 수가 44주로 늘어나고 물론 가격은 좀 많이 싸겠죠. 하지만 이제 그 LX를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공짜로 받는 효과가 있고 그 부분이 신규 상장주에 비슷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X가 좀 가벼운 대신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약간 룸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 LX에 대한 기대감도 모을 수 있고요. LG 지주사가 뭐 지금 LG 기존 존속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뭐 LG화학, LG전자, 뭐 LG 뭐 생활건강 다 물론 지금 실적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 지주사인 LX 뭐 이 LX가 또 사명에서 좀 약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겹친다고 해가지고 공기감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뭐 LG 하우시스, LG 상사 등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새로운 지주사를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4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마지막 거래일이 될 것 같고 29일부터 5월 27일 재상장일까지 한 달여간 이제 자금이 묶입니다. 이런 자금이 묶이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 달 동안 다른 주식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하시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까지 투자 방향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이후로 투자 지주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한 달간 거래 정지가 좀 부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나는 뭐 한 달 돈이 묶여 있어도 상관없다, 좀 사고 싶다 이 종목 하면은 뭐 한 4월 말까지 좀 조정 시에 계속 그냥 그렇죠. 지금 한 될까요? 10거래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뭐 어제 오늘 최근에 한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 뭐 더해진다면 더 큰 상승폭이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며칠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우리 카카오처럼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염정 팀장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죠. 네, 현재 주가 5% 상승하고 있습니다. 24만 8,500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6개월 락업 해지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당일에는 주가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염정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오늘은 예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한 20% 넘는 부분이 좀 풀리고 오늘 내일 아마 그 보호 예수가 의무 확약 부분이 풀리면서 매물이 좀 출회하면서 아마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반전이었습니다. 네. 지금 5%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좀 주가 하락이 좀 컸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보다는 이제 하이브에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최근에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너무 좀 복잡한데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때도 이제 소액 주주들의 반대가 많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하이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최근 들어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제 하이브가 개명을 하고 이제 음악 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빅히트 뮤직이라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 음악 사업 부분이 그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물적 분할해서 하이브의 기존 주주분들이 하이브 주식만 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이브가 그 할인이 될 거고 주가가 할인이 될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확 꺾이면서 하이브가 최근 주가 조정 크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단기적인 악재에다가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에 따르면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예상과 너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외국인들의 보유율은 지금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 9%까지 달했던 외국인 비중이 지금 약간 7% 가까이 점점 지금 외국인들은 외국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 드리고 앞으로 그 추후 이제 그 회사가 어떤 사업성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적 분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 변동성이 예고는 되고 있다. 매도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신세계 INC입니다. 정용진의 광폭 행보의 주가도 쓱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 잘 갔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그려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 가까이 오르며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비교를 하면 삼성 SD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페이 서비스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곽영 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신세계 INC 살까요, 팔까요?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입니다. 네. 신세계 INC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최근에 그룹사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IT 사업 부분과 IT 유통 부분을 구분해서 각각 60%, 40% 수준인데
추후에 이제 IT 사업 부분에 연간 2자리 숫자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장의 핵심은 최근에 우리 그 생활상에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무인 점포입니다. 무인 점포의 확산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했다고 기존 저희 코너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세계 INC 주목하셔야 되고, 뭐 재무적 안정성이나 매출 성장, 이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5일선을 좀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지속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일단 풍부한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는 날에는 정말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